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비안이 유상증자를 129억 규모로 급작스럽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거 129억 정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적은 유상증자가 아닌데, 사실 이렇게 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돈을 갖다가 증자에 참여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량한 기업 같으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주가 상승을 이제 노릴 수가 있는데 비비안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도 사실 안 좋고 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증자로 인한 효과가 어떨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비비안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겁니다. 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비비안에 대해서 드리겠지만 이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상황도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비안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좀 더 자세하고 궁금한 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증자 규모가 1790만 주입니다. 3100만 주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몇 프로 증자예요? 한 50% 증자, 그죠? 50% 정도 되나요? 50%좀 넘죠? 네, 50%좀 넘고 5, 60% 정도의 증자입니다. 이 규모가 적은 게 아니에요. 네, 규모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가 돈을 요구를 하는 거니까 이게 주주 입장에서 썩 좋지 않아요. 우량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죠? 냉정하게 보면 증자를 그리고 참여해야 면피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주가가 이제 내리잖아요. 증자하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지금 회사가 어떤 생존하기 위한 자금을 취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비비안 같은 경우는 이 감자를 해가지고 재무구조 개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자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자부터 그냥 먼저 들이대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자, 지금 보면은요. 유동자산 1524억인데 유동금융자산이 190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254억 그래서 450억 정도는 회사 내에 있거든요. 다른 해보다도 돈이 갑자기 뭐 궁해졌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한 해에 들어가는 판매 관리비가 1000억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실적이 제대로 안 나는 가운데 현금이 없으면 그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자를 하는 건데 일단 요 비슷한 사례는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 기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차바이오텍이라고 있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자, 보면은 이제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잘 안 나오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비비안. 네, 비비안이 지금 일봉으로 이런 모습이고 차바이오텍 일봉으로 한번 보면은요. 네, 일봉이 이게 참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네, 됐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자, 증자를 발표를 여기서 딱 해버리니까 크게 폭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좀 와리까리 하다가 권리락 전에 좀 더 밀리고 권리락 이후에 반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바이오텍은 지금 현재 비비안보다 좀 나은 상황의 종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비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비안 차트로 가서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이제 증자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린단 말이에요. 내렸다가 뭐 좀 이런 파동도 나올 수 있고 권리락 전에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차바이오텍 경우 보면 권리락 전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권리락 시점이고. 그러니까 비비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발표가 딱 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마가 나고 나니까 뭐 장중에 팔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음 주 초반에 물량을 좀 줄였다가 권리락 이후에 저가권에서 사가지고, 그래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나는 타점을 봐가지고 여기서 손실을 만회하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손실이 나는 거죠. 이 손실을 여기서 메꾸는 전략. 그죠? 1번.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털고 예를 들어서 전체 물량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그 신주 인수권 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타이밍을 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비안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나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되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기업은 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신주 인수권 증서는 발행을 안 한 것 같으네요. 보겠습니다. 예, 발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법은 일단 쉽지 않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서 차바이오 텍처럼 될 경우 내렸다가 뭐 이런 파동을 좀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증자 발행가 높이기 위해서 좀 들어올리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밀려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증자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는 절반 정도는 일단 축소해서 현금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락 이전에 찬스가 나면 그때 저가에 매수해도 되고 권리락 이후에 찬스가 나면 그때 매수해도 될 겁니다. 저가 매수로. 그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갖고 있다가 막 이런 그 파동이 한번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나머지 물량은 또 축소했다가 또 제가 말씀드린 저가 매수 구간을 더 보고 자 그렇게 해서 손실을 줄이고 다시 차익 기회를 얻어내는 그런 전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갖고 있는 물량을 계속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건에 대한 타임과 정보는 실시간 정보는 제가 여러분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비비안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와 같은 건에 가이드를 좀 드리겠고요. 텔레그램 방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비안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대충 감을 잡으셨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박주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네,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정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